앵커리의 똑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앵커리 이현경입니다. 크리스마스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임영웅 씨 선물 덕분에 내내 설렜는데 무슨 선물이냐고요? 임영웅 씨가 선물로 보내준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하는 5분 만에 잠들라고 읽어준 그 유튜브 컨텐츠 덕분에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지난주에는요, 그 시즌 그리팅 때문에 그거 해보면서 임영웅 씨 외모에 푹 빠져서 지냈다면 이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하는 컨텐츠 덕분에 저는 그의 목소리에서 도저히 헤어나올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컨텐츠는요, 정말 이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하는 단편의 내용처럼 크리스마스 전날, 크리스마스 이브에 임영웅 씨의 공식 유튜브 채널인 임영웅의 5분 만에 잠드는 크리스마스 선물 웅산타 목소리 들고 왔어요 라는 제목의 영상이었습니다. 이 영상은 도서출판사 민음사의 세계문학전집인 오헨리 단편선에 나오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가수 임영웅 씨가 직접 낭독한 것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왜 카페나 시끄러운 데 보면 영상이 올라오면 우선 영상부터 보잖아요. 그러신 분들은 이게 처음에는 낭독 영상인지 모르셨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영상 안에는 임영웅 씨가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촛불을 불거나 이렇게 장식품을 얼굴을 감싸는 이런 깜찍한 행동이 영상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소리 죽여놓고 영상만 보신 분들은 임영웅 씨의 목소리로 낭독된 크리스마스 선물임을 눈치채지 못하신 분들도 있으셨다고 합니다. 제가 커뮤니티에 들어가 봤어요. 임영웅 씨를 좋아하시는 팬분들이 오시는 커뮤니티에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요즘 유튜브에 너무 다양한 얘기들이 올라와서 굉장히 기분이 좋다. 다양하고 새로운 주제가 올라와서 더 재미있다, 행복하다 이런 반응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게 책이잖아요. 들었으면 독후감을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건 건행국의 국룰이다. 한 줄씩 써보는 게 어떻겠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읽은 소감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소감은 바로 이런 겁니다. 이분이 크리스마스 이브에도 일을 했고 그 다음 날도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셨던 겁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 같지도 않고 설렘도 없었는데 순식간에 크리스마스가 되고 붉은 산타 옷이 보이는 듯 그냥 충만해졌다라고 느껴진다는 거죠. 이 오디오북을 듣고 나서 정말 크리스마스 기분을 한껏 느꼈다라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단편의 제목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하는 제목처럼 진짜 많은 분들한테 선물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는 산타를 믿지 않았다. 그런데 올해부터 산타를 믿게 됐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저는 따뜻하기도 하고 기분 좋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이 컨텐츠를 제가 접하면서 저도 뭐 오디오북까지는 아니지만 내레이션을 종종 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임영웅 씨의 이 낭독을 듣고 나니까 몇 가지 생각이 들어서 오늘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어서 이 컨텐츠를 찍게 됐는데요. 임영웅 씨가 낭독한 크리스마스의 선물을 듣고 아나운서로 제가 느낀 두 가지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발음이 굉장히 정확한데 임영웅 씨 발음은 정확하다란 단어보다는 자연스럽다는 단어가 훨씬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음식을 만든다고 치면 전 부대찌개 되게 좋아하는데 부대찌개를 먹고 싶다. 그러면 재료 하나하나를 가져온 느낌은 발음이 하나하나 정확한 느낌이에요. 그런데 그게 잘 끓여져가지고 보글보글 끓고 나면 재료 하나하나의 맛은 잘 느껴지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근사한 요리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임영웅 씨의 발음은 글자 한자 한자가 들린다기보다는 그 내용이 잘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발음이 글자 한자 한자가 정확하다가 아니라 한 단어가 정확하다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정확한데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서 물 흐르듯이 귀에 와서 딱 들리는, 그래서 소리가 남는 게 아니라 그림이 남는 그런 발성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첫 번째로는 하나하나 발음이 정확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걸 잘 연결할 수 있는 호흡이 있어야 되거든요. 문장은 원래 한 글자로 만들어진 이 글자를 단어로 만들어요. 근데 그게 이렇게 싹 붙어야 돼요. 그러니까 부대찌개에 끓는 것처럼 재료 하나하나가 싹 자연스럽게 붙어야 되거든요. 그게 단어고 그 단어가 딱 붙으면 문장이 되고 문장이 싹 연결이 돼야 글이 되는 건데
이명웅 씨의 발음은 하나하나 정확하다, 꼭꼭 씹어서 얘기했다라는 느낌보다 그 글자 한자가 자연스럽게 단어가 되고 단어가 문장이 되고 문장과 문장이 연결이 돼서 하나의 글이 돼서 쭉 들어오는. 그런데 이렇게 쭉 얘기하려면 호흡이 좋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명웅 씨가 호흡이 한체 좋으니까 전체적으로 아까 그 댓글에 쓰신 것처럼 어디 숨 쉬었는지가 안 들리잖아요. 쭉 연결해서 들리니까 너무 잘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문장과 문장을 연결할 때 제가 이명웅 씨의 오헨리 단편 크리스마스 선물에 제일 좋았던 건 다였어요. 뭐뭐 했습니다. 제가 여기 보니까 예를 들면 첫 문장이 이거잖아요. 1달러 80센트 그게 다였다. 이 다가 다 똑같이 1달러 80센트 그게 다였다. 3번이나 세어보았다. 이렇게 하면 뚝뚝뚝 끊겨서 사실은 굉장히 딱딱하게 들리는데 이명웅 씨의 크리스마스 선물은 딱딱하지 않았잖아요. 그게 1달러 80센트는 그게 다였다 하고 놓으면서 다가 달라요. 그러려면 조금 빨리 읽는 거, 조금 천천히 읽는 거, 낮춰서 읽는 거, 높여서 읽는 거를 쭉 붙여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치 오선지에 그려놓은 악보처럼 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읽어줬더라고요. 화면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오디오 하나로 이 정도로 그림을 그린 것처럼 짐과 델라가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내가 지금 마치 그들의 작은 아파트에 와 있는 것처럼 얘기하려면 굉장히 실력이 필요한데 와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산나물 무침처럼 슴슴하고 담백하게 음식을 했는데 먹을 때 너무 맛있고 돌아서면 자꾸 생각나고 그게 진짜 잘하는 음식이잖아요. 이명웅 씨가 읽어준 크리스마스 선물은 들을 때도 확 와닿았는데 또 듣고 싶어서 자꾸 반복해서 듣는 그 경지에 이미 올라와 있지 않았나. 그러면서도 들으면서 눈물이 툭 나 슬퍼! 라고 말하지 않는데 눈물이 툭 흐르게 해주는 그 경지. 그래서 참 부럽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명웅 씨가 그 경지에 오르기 위해서 꾸준하게 연습을 해왔다는 게 영상 곳곳에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물 위에서 우아하게 헤엄치고 있는 백조처럼 우아한 모습이지만 물 아래서 끊임없이 물장구를 치고 있는 백조를 떠오르게 하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듣고서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하는 작품을 선택한 이명웅 씨의 선택이 얼마나 귀엽고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이 작품은 오헨리의 단편이죠. 남편의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기 위해서 시계줄을 사기 위해서 머리카락을 잘라서 팔았던 아내 델라와 그리고 그 아내의 물결치는 아름다운 머리카락에 꽂을 머리빗을 사려고 했던 남편 짐을 너무나 사랑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이런 대목이 나오잖아요.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에게 변변치 않은 솜씨로 싸구려 아파트에 사는 바보 같은 어린 부부가 집안에서 가장 귀한 보물들을 서로를 위해 가장 현명하지 못하게 희생해버린 특별할 것도 없는 얘기를 시시콜콜 들려줬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현명한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한마디는 선물을 건넨 모든 사람 중 이 두 사람이 가장 현명했다라는 것이다 라는 마지막 대목을 들으면 이명웅 씨가 이 작품을 선택한 그 선택이 너무나 빛나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델라와 짐의 현명하지 못한 바보 같은 선택에 대한 얘기잖아요. 바보하면 펜바보 이명웅 씨. 그리고 이명웅 씨가 하고 싶은 건 뭐든지 다 해! 라고 지지해주고 있는 영웅시대의 사랑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들으니까 너무 달콤한 거예요. 제가 그 이명웅 씨가 읽어준 크리스마스 선물의 몇 구절을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명웅 씨와 그리고 여러분을 대입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일은 크리스마스였다. 낡고 작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엉엉 우는 것밖에 없었다. 이런 모습을 보며 결국 인생이란 흐느낌과 훌쩍인 미소로 이루어져 있고 그 중에서도 훌쩍일 때가 가장 많다는 교훈적인 생각을 문득 떠올리게 된다. 우리 삶의 인생 창가의 가사처럼 바람의 가사처럼 정말 열심히 살아왔지만 훌쩍일 일이 많았던 영시대에게 가수 이명웅 씨가 말을 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 글씨가 너무 잘 들어오는 거예요. 이 문장이. 이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선물을 고르는 건데 그녀의 짐에게 그녀는 그를 위해 뭔가 좋은 것을 사줄 계획을 짜면서 많은 시간을 행복하게 보냈다.
이명웅 씨도 영웅 시대를 위해서, 영웅 시대는 이명웅 씨를 위해서 뭔가를 줄 생각이 늘 행복한 시간을 보내잖아요. 멋지고 흔치 않으면서도 순도가 높은 어떤 것, 짐, 내가 사랑하는 짐의 소유물이 되는 영예를 누릴 자격에 조금이라도 더 근접한 어떤 것이라야 했다. 이명웅 씨, 짐에다가 이명웅 씨를 넣어도 좋고요. 영웅 시대를 넣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명웅 씨가 읽었기 때문에 마치 이명웅 씨가 델라이고 여러분이 짐인 것처럼 혹은 바꿔서 읽어보셔도 이 소유물이 되는 영예를 누릴 자격에 조금이라도 더 근접한 어떤 것, 멋지고 흔치 않으면서 순도가 높은 어떤 것, 서로에 대한 마음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시계줄을 찾은 델라가 한 표현입니다. 이 델라가 시계줄의 주인이 짐이라는 걸 바로 깨달았다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평온함과 고귀함, 이 두 가지 특성이야말로 둘 모두에게 딱 어울리는 표현이었다. 이명웅 씨를 바라보는 영웅 씨의 마음이 그렇지 않을까요? 평온함과 고귀함, 이 두 글자가 딱 어울린다라고 느끼잖아요. 그리고 델라가 집에 돌아왔잖아요. 남편이 아파트 문을 탁 열어주고 이제 머리카락을 잘랐으니까 눈에 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죠. 나를 그런 식으로 보지 마. 머리카락을 잘라서 팔았을 뿐이니까 당신한테 선물 하나 주지 않고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는 없었어, 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하고 함께 즐겁게 보내자. 이명웅 씨가 하는 예언 같잖아요. 선물 하나 주지 않고 영웅 시대에게 크리스마스를 보내게 할 수 없어 라고 들렸습니다. 그리고 요 대목을 이제 전해드리고 저는 영상을 마칠까 하는데요. 짐이 그 머리카락을 자른 것 때문에 자기를 예쁘게 보지 않을까봐 속상해하는 델라에게 당신이 머리카락을 어떤 식으로 자르건 밀어버리건 간에 아내에 대한 내 사랑을 조금이라도 줄어들게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이명웅 씨가 델라도 되어주고 짐도 되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랑 고백들이 마음에 와닿다 보니까 이 크리스마스 선물이 듣고 또 들어도 참 좋고 누가 이런 기획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저절로 드는 대목이었습니다. 이명웅 씨가 크리스마스 이브에 전해준 크리스마스의 선물이라고 하는 오디오북에 대해서 그 컨텐츠에 대해서 제가 느낀 두 가지를 전해드렸습니다. 우아한 백조처럼 무리를 우아하게 떠다니고 있지만 끊임없이 노력하는 천재인 이명웅 씨, 그리고 많은 작품 중에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하는 너무나 달큰하고 스윗한 작품을 선택한 그의 선택에 대해서 저의 감상을 전해드렸는데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